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스톡스 정리는 평면상에서 주어지는 경계곡선 C 내부 영역을 드러났을 때 C상에서의 선적분은 내부 영역 D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를 이중적분한 것과 같다. 이것이 그림 정리였었죠. 바로 이와 같이 그림 정리의 개념을 공간으로 확대시켜 놓은 개념이 바로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스톡스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스톡스 정리의 가정과 결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공간상의 곡면 S는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곡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면이 매끄러운 곡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끄럽지 않다면 조각조각 내서라도 매끄러운 곡면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piecewise smooth surface라 얘기를 합니다. piecewise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구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조각적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분할했을 때 각각의 분할된 작은 조각들이 매끄러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iecewise smooth surface인데요. 자, 여기서 방향을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oriented surface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곡면이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곡면 S가 하나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이 곡면에 경계곡선을 실어 놓겠습니다. 이때 이 C는 보다시피 닫힌 폐곡선이어야 돼요. 경계곡선 C가 닫힌 폐곡선이고 매끄러운 어떤 곡선에 의해서 유계되어 있다는 얘기는 경계가 지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의 문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공간 곡면이 항상 지금 선생님이 그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곡면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곡면을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곡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곡면을 S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XY 평면 위에 떠 있는 어떤 공간 곡면으로서 자, 이제 양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편의상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공간 곡면 S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칠판 평면상에 있는 즉 YZ를 독립변수로 보고 X를 종속변수라는 이렇게 생긴 곡면일 수도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XZ를 독립변수로 하고 Y를 종속변수라는 이런 곡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이런 곡면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Z는 이퀄 GXY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곡면이 매끄러운 곡면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계곡선을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곡선. 자, 이제 이 경계곡선의 방향, 진행 방향은 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라 볼게요. 그러면 이 곡면에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 곡면의 방향은 양의 방향이 이쪽을 향하는 방향. 보통 우리가 오른나서 법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쪽 방향이 이제 양의 법선 벡터 방향이에요. 이 얘는 이 곡면 S의 양의 방향을 표현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곡면에 XY 평면에 투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XY 평면에 투영을 시켰을 때 이 경계곡선을 우리가 C라 표시를 했었죠. 바로 이 경계곡선 C에 XY 평면에 투영된 경계곡선의 그림자라 볼 수 있어요. 이 경계곡선의 그림자를 우리가 편의상 이게 반듯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아무나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볼게요. 뭐 아무나 그려놨습니다. XY 평면에 투영된 그림자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어요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상에 있는 경계곡선을 실어 넣었다면은 이 XY 평면의 그림자상에 있는 경계곡선을 C의 그림자 곡선을 C1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1은 보다시피 XY 평면상에 있습니다. XY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C1은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XY 평면상에 있는 이 곡선은 X하고 Y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하고 Y에 의해서 표현이 될 텐데 우리는 곡선을 표시할 때 매개변수를 하나를 이용해서 표시하잖아요. 곡면은 매개변수를 두 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매개변수를 t를 이용해서 이 평면상에 놓여있는 C1 곡선을 매개변수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x는 이퀄 xt로
y는 이퀄 yt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 보고요. 이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편의상 a에서부터 b까지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매끄러운 경계곡선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x하고 y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라색은 공간상에 있는, 여기를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덧칠해 보겠습니다. 공간상에 있는 이 경계곡선 C의 그림자잖아요. 따라서 이 C1 상에 있는 X좌표, Y좌표에서 공간상의 곡선 C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상에 있는 곡선이니까 X, Y, Z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X가 XT로 돼 있고 Y가 YT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Z좌표는 보다시피 GXY, 이 공간 공면에 의해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Z는 이퀄 G, X는 XT로, Y는 YT로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XT, Y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T는 보다시피 A에서 B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A에서 B 사이로 여기 보다시피 6에 되어 있다고 썼으니까 제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Z는 매끄러운 공면이에요. 매끄러운 공면이라서 이 공면은 매끄러운 공면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라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C도 역시 매끄러운 경계곡선이니까 미분 가능한, 즉 dx, dt, dy, dt 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곡선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정 하에서 지금 말로 설명한 건 쓰지 않겠습니다. 이 G는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함수를 갖는 그런 함수예요. 자, 이제 그럼 이런 가정 하에서 우리는 스톡스 정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벡터자 F의 제1성분 P, 제2성분 Q, 제3성분 R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 성분들이 S를 포함하는 R3 안에 속하는 열린 영역상에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가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C는 바로 이 그림사로 보면 나와 있는 경계곡선 C상에서 정의된 이 공면 위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 정의된 어떤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이, 오른쪽을 잘 보세요. 여기 왼쪽은 C예요. 경계곡선상에서 벡터장 F의 선적분인데 오른쪽은 공면입니다. 공면 S상에서 이 벡터장의 컬 F예요. 얘도 하나의 벡터장입니다. 컬 F에 대한 면적분으로 계산한 것과 값이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스톡스 정리는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지만 또한 우변을 좌변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정리로서 학교 시험에도 정말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증명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생각이냐면 우변을 따로 계산한 값과 좌변을 따로 계산한 값이 결국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해서 두 식이 같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같은 식을 먼저 계산하도록 할게요. 좌변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가정하에서 좌변을 계산합니다. 인테그랄 C상에서 F 내적 DR입니다. 자,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칠판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드처럼 선생님이 써놨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화살표를 써서 이거 벡터예요 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공간상의 이 C상에서 벡터자 F의 성분은 PQR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F 내적 DR을 계산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R은 뭡니까 하면 R은 바로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 공간곡선 C를 벡터 방정식 형태로 표시한 거예요. RT라 한다면, 자, 이제 제1성분은 XT, I 벡터, 제2성분은 YT, J 벡터, 그리고 제3성분은 이걸 바로 쓰겠습니다. G, XT, YT 이거예요. 자, 이것이 공간곡선을 벡터 방정식 형태로 표시한 식이 이거예요. 여기서 DR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R은 DR, DT, DT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죠. 얘네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DR, DT니까 얘네들 각각을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테그랄 벡터자 F의 성분은 PQR로 되어 있습니다. PI 벡터 플러스 QJ 벡터 플러스 RK 벡터가 됐고요. 내적입니다. 내적. 그리고
자, 이제 여기 dr이잖아요. dr은 dr, dt, dt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각각의 성분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dx, dt, i 벡터, dy, dt, j 벡터, 그리고 dz, dt. 여기 이게 z예요. 이게 z입니다. z 걸 g라 썼으니까 이게 그냥 zt라 쓰겠습니다. 일단 dz, dt, 그리고 k 벡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dr, dt예요. 그리고 dt가 돼야 이 dr과 같죠? 여기가 dt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게 t로 돼 있잖아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 세어보면 a부터 b니까 여기를 a부터 b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자, 이제 a부터 b고요.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서로 곱해서 더하면 되죠. 자, i 벡터 앞에 성분끼리 곱합니다. p 그리고 dx, dt가 되고 플러스 q, j 벡터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죠. q, dy, dt 같이 됩니다. 그리고 r, dz, dt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dt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x, dt, dt는 dx와 같고 dy, dt, dt는 dy와 같고 dz, dt, dt는 dz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a부터 b까지 p, 얘는 dx와 같고 얘는 q, dy와 같고 그리고 r, dz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좀 더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이 dz, dt는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이거 한 번 더 쓴 다음에 계산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중간에 이게 합성함수 인법이 한번 들어가니까 합성함수 인법을 한번 쓴 다음에 다시 이렇게 dx, dy, dz로 다시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잘 보면은 이 z는 gxy고 보다시피 z가 이변수 함수예요. x하고 y인데 이 각각의 이변수 함수는 독립변수를 t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쇄 법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는 z가 g와 같아요. 이 g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두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변수 함수예요. 그런데 x는 t로 y도 t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라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연쇄 법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연쇄 법칙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p, 여기 dx, dt는 그대로 놔두고요. q, 여기도 dy, dt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를 바꿔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 계산이 끝나면 대괄호 써서 표시할게요. 그리고 바깥에 dt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여기다 dx, dt는 dt로 바꿔서 쓸 생각이에요. 자, 이제 dz, dt를 계산합니다. z를 t에 대해서 편미분 하자는 얘기인데 연쇄법칙 체인룰을 적용합니다. 라운드 g, 라운드 x, dx, dt가 되죠. 라운드 g, g가 곧 z와 같아요. 그러니까 z를 쓰겠습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x, 그리고 dx, dt예요. 그리고 플러스, 자, 이제 이 g나 z나 똑같으니까 라운드 g, 라운드 y는 곧 라운드 z, 라운드 y와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y, 여기서 일변수니까 라운드를 쓰지 않고 그냥 d를 바로 쓴 거예요. 라운드를 안 썼던 이유는 일변수 함수였기 때문이에요. dy, d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dx, dt, 여기도 dx, dt가 있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dy, dt, 여기 dy, dt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다시 재배열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dt를 계산할게요. 자, 이제 그럼 주어진 식은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서 dx, dt를 묶어내니까 p 플러스 r 라운드 z, 라운드 x 다 계산했고 여기가 dx, dt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번엔 이렇게 묶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q r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dy, dt가 됐어요. 그리고 대괄호 닫고 d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dx, dt, dt는 dx로, dy, dt, dt는 dy로 바꿔 쓸 수 있죠. a부터 b까지 p 플러스 r 라운드 z, 라운드 x 그리고 여기가 dx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q, r,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여기가 dy가 됐습니다.
여기 잘 보면 이 XY니까 Z가 없잖아요.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XY 평면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Y 평면상에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인테그랄 PDX 더하기 QDY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린 정리를 쓸 수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 정리의 모든 과정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C, 공간상에 있는 C 내부 영역을 S라 놨지만은 지금은 이 XY 평면상에서 C1의 내부 영역을 도면의 역자를 써서 편의상 D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린 정리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 식에다가 우리는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그린 정리를 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더블 인테그랄 내부 영역 D상에서 자, 이제 얘가 쉽게 말해서 이제 얘가 P, 얘가 Q예요. 자, PQ가 이제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이제 여기를 뭐라 쓸까요? 그냥 여기를 뭐 A, B라 쓴다면 라운드 여기가 이 B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서 마이너스 A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빼가지고 DX, DY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합니다. 라운드 뒤에 있는 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Q 플러스 R 라운드 Z 라운드 Y. 자, 이제 뒤에 있는 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서 마이너스 앞에 있는 것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P 플러스 R 그리고 라운드 Z 라운드 X. 자, 이건 괄호를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뒤에 있는 건 X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건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서 빼가지고 이제 이중적분을 바꾸는 거예요. dx, dy입니다. 자, 위에서 아래 내려올 때 그린 정리를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PQR은 공간상에 있는 공면입니다. 공간상에 있습니다. R3상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성분들이 S를 포함하는 R3상에 속하는 열린 공간상에서, 열린 영역상에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분이 3개가 있어요. X, Y, Z가 있어요. 공간좌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이 X하고 Y가 독립변수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X하고 Y가 독립변수예요.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이 얘를 그냥 X, Y를 독립변수로 잡은 거잖아요. Z가 종속변수고요. 자, 그럼 얘네들 P, QR, P, Q, R은 모두 다 X, Y, Z 3변수 함수인데요.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X하고 Y입니다. 그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연쇄법칙을 여기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위를 지우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잘 볼까요? Q는 이 PQR은 다 같이 P도 X, Y, Z 3변수 함수고요. Q도 X, Y, Z로 돼 있고 R도 X, Y, Z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Z는 종속변수고 X하고 Y가 독립변수예요. 자, 그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 이제 얘를 이 안에는 Q는 X, Y, Z 문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X하고 Y가 독립변수고 Z는 보다시피 G, X, Y 얘는 문자가 2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계산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자, 이제 이 안에는 X하고 Y 두 문자가 있잖아요. 즉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형들을 그려서 본다면 X, Y, Z인데요. X는 자, 이제 얘가 X, 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라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본다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법칙을 적용할 때 라운드 Q, 라운드 X, DX, DX 플러스 라운드 Q, 라운드 Y, DY, DY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X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씁시다. 이건 말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결과 나오니까 지금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이거 다 쓰면서 할게요.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하나 써보면 자, 라운드 Q, 라운드 X, DX, DX니까 DX, DX가 1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Q, 라운드 Y, 라운드 Q, 라운드 Y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X하고 Y가 독립변수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 독립변수를 다른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거 0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0이었구나. 일단 다 써는 다음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제 라운드 q 라운드 x, dx, 라운드 q 라운드 y, 라운드 x 이거 0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라운드 q 라운드 z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 하나 계산할 때 저렇게 변수가 3개니까 각각을 다 계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가운데 거 0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할 필요 없었으니까 한꺼번에 좀 줄여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제 요 첫 걸 계산한 결과는 이제 라운드, 여기 라운드 Q, 라운드 Z, 라운드 X가 됐어요. 자, 요게 괄호를 쳐서 표시할게요. 이게 이걸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계산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Z를 이변수 함수거든요.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야 되거든요. 일단 얘부터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걸 곱할 거예요. 라운드 Z, 라운드 Y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를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이렇게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고 있으면 클레로 정리가 성립해서 편미분 순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라운드 X, 라운드 Y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얘를 계산하면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계산합니다. 라운드 R, X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잖아요. 라운드 R, 라운드 X, 라운드 X는 1 플러스 라운드 R,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X는 0이잖아요. 한 독립변수를 다른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0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도함수를 다 배운 상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R을 Z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잖아요. 라운드 R, 라운드 Z, 그리고 라운드 Z, 라운드 X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거 다 계산했습니다. 요거 편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요건 됐고요. 이제 밑에 걸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P를 Y에 대해서, 이번에는 P를 Y에 대해서 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이제 여기가 P예요. P를 Y에 대해서 할 때 여기다 한번 더 써볼게요. 원래는 라운드 P,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Z, 라운드 Z, 라운드 Y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연쇄 법칙을 적용하면 Y에 대해서 편미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한 독립변수를 다른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거 0이잖아요. 할 필요 없고 라운드 Y는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남아요. 요 두 개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여기다 당겨서 쓸게요.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Y는 1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Z, 라운드 Y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라운드 X. 그리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여기에 또 마이너스 있어요.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역시 클레로 정리가 성립해서 편미분 순서 바꿔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Y에 대해서 편미합니다. 라운드 R,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Y, 라운드 X, 라운드 Y는 0이가 할 필요 없고 라운드 Y는 1이잖아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라운드 P, 라운드 R, 라운드 X 원래대로 한다면은 자, 이게 R이잖아요. R을 X, Y, Z에 대해서 각각 편미합니다. 라운드 R, 라운드 X, 라운드 Y. 이거 Y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라운드 R, 라운드 Y 두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라운드 R, 세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독립변수를 다른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면 0이죠. Y를 Y에 대해서 편미는 1이니까 그래서 라운드 R, 라운드 Y 하나 쓴 거고요. 그리고 요걸 쓰면 돼요. 플러스 라운드 R, 라운드 Z, 그리고 라운드 Z, 라운드 Y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하고 요거 전부 다 계산이 끝났어요. 대괄호 치고 여기 대괄호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x, dy가 된 겁니다. 이제 정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워지는 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워지는 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은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우선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서로 지워져요. 하나씩. 자, 그리고 이제 라운드 R, 라운드 Z, 라운드 Z,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Y,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얘가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지워져서 남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항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면은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요 두 개를 먼저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요렇게 있죠. 그러니까 4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항을 적절하게 분류를 해서 쓰겠습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가 같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라운드 R, 얘를 먼저 쓸게요.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Z, 라운드 X가 있는데요. 여기 라운드 Z, 라운드 X인데 앞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Z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라운드 Z, 라운드 Y가 있습니다. 여기 얘도 마이너스를 먼저 쓸게요. 라운드 Z, 라운드 Y를 묶어내겠습니다. dx, dy예요. 자, 라운드 Z, 라운드 Y 마이너스 묶어냈고요. 그럼 라운드 P, 라운드 Z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Z, 라운드 Y를 묶어냈으니까 라운드 R, 라운드 X인데 앞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R, 라운드 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이 공간곡선 C상에서의 벡터장 F의 선적분을 하나하나 계산한 결과의 모양이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변을 직접 또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직접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이 파란색 밑줄처럼 식이랑 같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이제 공간곡면을 지금까지는 이 C를 표시하려고 매개변수 T를 이용했었는데요. 이제 공간곡면 S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간곡면 S는 이제 다음같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곡면 S를 자 이제 독립변수를 X, 종속변수를 Y로 봐서 지금 매개변수 원래 공간곡면은 매개변수가 2개가 필요하잖아요. 공간곡면은 매개변수가 2개, 공간곡선은 매개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매개변수를 그냥 X하고 Y로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성분 X, 제2성분 Y, 그 제3성분은 Z인데요. Z는 이걸 GXY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서 XY는 이 D 안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여기서 X하고 Y는 D 안에 있는 그 정역 D 안에 있는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S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그럼 S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매끄러운 곡면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연성이 이계 편도함수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뭘 할 생각이냐면 R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X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거는 I, 그리고 이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GX, XY, K가 됩니다. 또한 R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여기는 J, 그리고 여기도 GY, XY, 그리고 K가 됐습니다. 연승인 편도함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RX와 RY의 외적 벡터를 계산해 봅니다. 외적 벡터의 정의로부터 I, J,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RX의 성분은 I 앞에 계수 1, J 앞에는 0, 그리고 K 앞에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GX라 쓰겠습니다. I 앞에는 0, J 앞에는 1, 그리고 여기는 GY라고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외적 벡터 계산하죠. 이렇게 곱한값에서 이렇게 곱한값 빼는 것이 제일 성분입니다. 마이너스 GX, I 벡터.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빼죠. 마이너스 GY, J 벡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것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K 벡터. 이것이 RX 크로스 RY의 모양입니다. 자, 이걸 기억이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생각이냐면 요걸 직접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RX 크로스 RY를 계산한 건 이제 요걸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컬F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컬F를 계산합니다. 이제 이 역할을 다 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컬F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컬F를 계산합니다. 컬F는 델 크로스 F를 말하거든요. 자, 이제 델 크로스 F니까 I, J, K,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입니다. 그리고 F의 성분은 보다시피 PQR로 되어 있습니다. PQ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계산할 때요. 역시 자,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빼죠. 라운드 R,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R, 라운드 Y에서 라운드 Q, 이렇게 R을 Y에 대해서 편면한 거에서 Q를 Z에 대해서 편면한 것을 뺀 거예요. 이것이 I 벡터 앞에 성분이고요. 이렇게 계산한 것은 라운드 P, 라운드 Z 이렇게 한 걸 뺍니다. 라운드 R, 라운드 X 이거 J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운드 Q, 라운드 Q, 라운드 P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X죠.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입니다. 이걸 니은식이라 놓겠습니다. 컬F하고 얘를 다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요 위를 조금 지울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걸 계산한 결과랑 지금 이 파란색 밑줄처럼 거랑 비교를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우변을 계산합니다. S상에서 컬F 내적 D, 자, 이 벡터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써놓을게요. 여기도 벡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컬F 내적 DS는 다음같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컬F 내적, 자, 이 DS라는 것은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RX, 이 공면 S에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이, 벡터 방정식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RX 크로스 RY예요. 그리고 여기가 DX, DY입니다. X하고 Y는 영역 D 상에 있다고 썼으니까 이게 D예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컬F가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봤잖아요. 이게 컬F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RX 크로스 RY는 이 모양이었어요. 자, 이제 내적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서 더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합니다.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얘하고 얘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여기 라운드 G, 라운드 X인데 G가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 여기 지워버렸습니다만 Z는 이퀄 GXY라 썼었으니까 G 대신에 Z로 바꿔놔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G 대신에 Z, 이게 어차피 Z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Z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다 있으면 마이너스 라운드 Z, 라운드 X를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G는 이퀄 Z와 같으니까 라운드 Z, 라운드 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랑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 기억식을 다시 쓰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I 앞에 있는 성분끼리 곱합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라운드 Z, 라운드 X. 마이너스니까 여기 가운데다 쓰겠습니다. 서로를 위아래를 비교하기 좋게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라운드 Z, 라운드 X. 그리고 이거예요. 라운드 R, 라운드 Y. 라운드 R,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Z입니다. 라운드 Q, 라운드 Z.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얘랑 얘를 곱합니다. 역시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도 라운드 Z, 라운드 Y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P, 라운드 Z. 마이너스 라운드 R, 라운드 R, 라운드 X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K 앞에 성분하고 얘랑 곱합니다. 그걸 앞에다 쓰겠습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계산한 결과가 dx, dy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밑줄처럼 부분은 선적분을 직접 계산한 거고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은 우변의 벡터장의 면적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톡스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때 G는 이퀄 Z는 이퀄 GXY로 했는데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하나를 갖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면 YZ가 독립변수고 X가 종속변수가 돼도 마찬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공면 즉 XZ 좌표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로 되는 거를 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공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공간 공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원뿔, 사각뿔이라 할까요? 사각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왼쪽 면, 오른쪽 면에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왼쪽 면, 오른쪽 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면에 다 매끄러운 공면이 되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좀 지워도 됐죠? 우리는 조금 전에
곡면 S를 한 가지 경우로 놓고 계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각뿔이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뿔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곡면을 S1, 이 곡면을 S2라면 저 뒤를 S3 한다면 S1, S2, S3가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구분적으로라는 얘기는 피스와이즈라는 얘기예요. 자, 이 피스와이즈란 말은 조각조각 내서 매끄럽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는 한꺼번에 이렇게 된 곡면을 다뤄왔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곡면에 대해서도 각각의 면에서 S1, S2, S3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곡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스톡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간 곡면이 우리는 좀 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내부에 홀이 없었던 건데 만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이렇게 왼쪽을 S1이라고 오른쪽을 구멍이 뻥 뚫려 있어도 마찬가지로 구분적으로 매끄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홀이 뻥 뚫려져 있는 이렇게 된 건 다중연결 영역이라 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역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각각의 면에다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화된 스톡스 정리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스톡스 정리 증명 자체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구해서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보였을 뿐입니다. 스톡스 정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은 면적분이 복잡할 때 선적분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선적분의 문제가 만약에 복잡하다면 면적분으로 바꿔서 자유자재로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